엄마, 진이가 싫어해. 우리 집엔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진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반찬도 필요 없다고? 그것도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해 먹을게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알겠어.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봉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동네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요. 서준이는 제법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과장님이에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나요? 며느리 진이는 직장 다니는 똑똑한 아가씨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단정했거든요. 그런데 좀 예민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근처로 오신다고요? 서준이가 전화로 물었을 때 목소리에서 미묘한 당황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금세 밝게 말하더군요. 좋죠. 가끔 밥도 같이 먹고요. 하지만 며느리 얘기는 좀 달랐어요. 진이가 좀 예민해서요. 부담 주지 말라고 하네요. 서준이의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부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가끔 얼굴 보고 밥 한 번 먹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새 아파트는 아들네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어요. 가까우면서도 적당히 멀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참 홀가분하더라고요. 며칠 후 서준이가 진이와 함께 집들이 온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장을 보러 가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엄마, 잘 오셨어요. 서준이는 반갑게 인사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진이는 달랐어요. 입가에 미소는 있었지만 시선이 어딘가 공허했달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중하긴 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악수를 청했는데 손끝만 살짝 스치고 금세 뒤로 빼더라고요. 진이야, 멀리서 고생 많이 했겠다. 앉아서 좀 쉬어. 네, 감사해요.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서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진이가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나물들이었어요. 우와, 엄마 요리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준이는 진짜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그런데 진이는 젓가락질이 영 어색했어요. 음식을 이리저리 뒤적거리기만 하고 입에는 거의 안 가져가더라고요. 입에 안 맞나?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식사 내내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이 많았어요. 서준이가 회사 얘기를 하면 맞장구를 치고 진이에게 직장 이야기를 물어보면 네, 아니요 정도의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진이야,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알겠어요. 역시나 성의 없는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진이가 서준이를 힐끗 쳐다보는 걸 봤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달까요. 엄마, 저희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서준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직 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가겠다니요. 그래, 벌써. 아쉬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나 봐요. 서준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진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먼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엄마, 진이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서준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피곤함 때문인지는 의문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니 갑자기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진이는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되돌아봐도 특별히 실수한 게 없는데요. 며느리도 적응이 필요하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뭔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아들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준이는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고, 진이는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요. 집들이를 다녀온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서준이가 좋아하는 도라지 무침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해줬을 때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2그릇이나 비웠거든요. 오랜만에 반찬 좀 해서 갖다 줄까? 혼잣말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장에서 싱싱한 도라지를 골라 사고 무나물과 시금치 나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무치고 간을 맞추느라 오전 내내 부엌에서 보냈어요. 반찬통에 예쁘게 담아서 가방에 넣고는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아, 엄마야. 반찬 좀 해놨는데 갖다 줄까? 그런데 전화 너머 서준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어색했달까요? 엄마 잠깐만요. 뭔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진이의 목소리 같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다시 받았어요. 다시 전화를 받은 서준이의 음성은 더욱 어둠침침했어요. 그 엄마,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진이가 좀 피곤해서요. 또 진이 얘기였어요. 하지만 반찬 갖다 주는 게 뭐가 그리 피곤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문 앞에 놔둘게. 진이한테는 인사만 하고 올게. 아니에요, 엄마. 그것도 줘. 서준이가 말을 흐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준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서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이가 싫어해요. 뭘 싫어한다는 거야? 엄마가 자주 오시는 거요. 우리 집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진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신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신혼이라니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게다가 자주 왔다는 게 고작 한 번 집들이 온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진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서준이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마치 진이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반찬은 어떻게 할까?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엄마. 반찬은 저희가 해 먹을게요. 뭐라고?
반찬도 필요 없다고? 이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반찬을 해서 갖다 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엄마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진이가 손수 해먹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진이가 요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서준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명절 때 봬요, 엄마. 명절에는 따로 만나서 식사하거든요. 명절에도 따로 만나자니요. 예전에는 명절이면 당연히 집에 와서 차례도 지내고 하루 종일 함께 보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성껏 묻힌 나물들이 갑자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집들이 때 뭔가 실수를 했나 싶어서 그날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았나요? 아니면 말을 잘못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는데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만들어둔 반찬을 먹으면서도 맛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우연히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이고, 봉순이 언니. 아들네 이사 왔다며? 좋겠네. 응, 근처로 왔어. 자주 오가겠구나. 며느리도 착하고.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착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요. 응, 착해.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런지 의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우울했어요. 냉장고에는 아직도 그때 만든 반찬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반은 버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서준이가 진이 편만 드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요. 엄마한테 뭔가 부당한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감싸주곤 했거든요. 결혼하면 달라지는구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아들도 이제 남편이 되었으니 아내 편을 드는 게 당연한 건가요? 밤늦게 서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진이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문자를 보니 더욱 기분이 이상했어요. 적응한다는 게 뭘까요? 시어머니한테 적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진이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의 어색한 목소리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이한테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진이가 나왔어요. 냉정한 표정으로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준이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준아, 엄마야. 전화를 걸면 항상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간소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같은 짧은 말뿐이었죠.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공지였습니다.
젊은 부부 모임, 월 1회 정기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서준이네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옆집 아주머니한테서 들었거든요. 봉순 씨 아들네도 그 모임에 나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적극적이던데요. 그래요? 응, 지난주에도 봤는데 진이가 앞장서서 뭔가 준비하고 있던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기분이 이상했어요. 진이가 다른 사람들과는 활발하게 지내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는 걸까요? 며칠 후 경로당에서 만난 김순자 언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 무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 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처음에는 그랬어. 아들이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연락도 못 하더라고. 그래도 나중에는 괜찮아졌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 한 2년. 그런데 봉순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순자 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예전에는 서준이가 가끔 들러서 함께 밥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어졌거든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진이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서준이가 예전에 보여준 적이 있어서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글이었어요. 주말만큼은 조용히 쉬고 싶다.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네. 왜 결혼하면 이런 걸 감당해야 하는 건지. 그 아래 댓글들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언니 마음 이해해. 나도 똑같아. 시어머니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참지 마. 남편한테 확실히 말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댁 스트레스라니요. 제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 걸까요? 반찬 한 번 갖다 주겠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였나요? 댓글을 더 읽어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와서 힘들어 죽겠다. 신혼인데 왜 이해를 못하지? 이건 분명히 저 얘기였어요. 자주 온다는 게 고작 한 번 집들이 간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진이가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서준이었어요. 분명히 이 글을 봤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내가 엄마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데도 그냥 넘어간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준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간들, 며느리를 좋은 딸처럼 맞아주려 했던 마음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 싶었어요. 이틀 후 서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아, 엄마야. 잠깐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이가 SNS에 올린 글 봤니?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서준이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걸 보셨구나. 그게 다 엄마 얘기지. 엄마, 진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아기가 있어서 쓴 글은 아니에요. 또 진이 편을 드는군요. 아기가 없다니요. 시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기가 아니라면 뭔가요? 그럼 준이는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진이 입장에서는. 진이 입장, 그럼 엄마 입장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제까지? 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음의 준비라니요. 시어머니를 받아들이는
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알겠어. 엄마는 기다리지 않을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서준이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기다려보겠다고요. 언제까지 연락이 없는지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서준이는 정말로 진이 편만 들 생각이라는 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또 말했어요. 어제 봉순 씨 아들내 봤는데 진이가 임신한 것 같던데 배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하고 막혔어요. 임신이라니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정말 끝인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갈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빗소리만큼이나 마음도 쓸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서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걱정이 됐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예전에 정겨운 톤은 온데간데 없고 남처럼 정중하기만 했습니다. 준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또 안 좋은 얘기구나 싶었어요. 목소리에서 이미 알 수 있었거든요. 진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임신 초기라서 입덧도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임신 소식을 이제야 알려주는군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서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래, 임신했구나. 축하한다. 감사해요. 그런데 진이가 엄마 전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전화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니요. 임신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진이가 엄마 전화를 받으면 긴장을 많이 해서요. 그럼 진이가 받지 말고 너만 받으면 되잖아. 그것도 진이가 싫어해요. 제가 엄마와 통화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과 엄마가 통화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잠시만 연락을 줄여주셨으면 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요. 연락을 줄이라고 얼마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본인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임신부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어서 꾹 참았어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태어나면 자주 뵐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 바빠질 텐데 언제 자주 본다는 건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경로당에서 춘혜 언니를 만났어요. 춘혜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할 말은 다 하는 분이에요. 봉순아, 요즘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하소연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춘혜 언니가 펄쩍 뛰었어요. 어휴,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이 부모한테 전화 못하게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래도 임신부라서. 임신부가 뭐야? 임신부면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해도 돼.
그게 무슨 병이야? 춘혜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봉순아, 너는 왜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는데도 참는 거야?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 뭐야? 그런 식으로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들이야? 춘혜 언니의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하지만 그래도 서준이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요.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그러니까 저런 며느리가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딱 잘라서 말해야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괜히 더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혼자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65살이 되어서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진이를 마주쳤어요. 배가 조금 나온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진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진이야. 몸 좀 어때? 네, 괜찮아요. 그리고는 곧바로 딴 곳을 보더라고요.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임신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 감사해요. 성의 없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만났는데 기뻐하기는커녕 피하려고만 하다니요. 집에 와서 서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진이 만났어. 몸조리 잘 하라고 해줘.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네, 알겠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남 같은 대답이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핑계거리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어려서 시끄러우면 안 된다.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또 거절당할 것 같았어요.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턴가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이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춘혜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봉순아, 나 어제 내 며느리 봤어. 어디서?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있던데 완전히 딴 사람이더라. 무슨 말이야? 엄청 밝게 웃고 떠들고 그러던데. 임신부 맞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밝게 지내면서 저한테만 차갑게 구는 거였어요. 봉순아,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겠어. 춘혜 언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또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는 걸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왜 참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서준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요.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춘혜 언니와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고 입꼬리도 자꾸 아래로 처져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초라해져야 하나. 그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서준이한테도, 진이한테도,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저한테도요. 오지 말라고 했지. 좋아. 그대로 해줄게.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뭔가 단단한 것이 가슴 속에서 자리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서준이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며칠만 연락이 없어도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곤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서준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재료가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만들어서 갖다 줬을 텐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야.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괜히 눈치 보면서 전화할 필요도 없고 반찬 만들어서 거절당할 일도 없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서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짧고 어색한 문자였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를 걸었을 텐데 이번에는 답장만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요. 며칠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진이가 몸이 많이 힘들어해요. 집안일도 어렵고 뭔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래, 몸조리 잘 하라고 해. 역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나서서 도와줄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춘혜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봉순아, 요즘 어때? 괜찮아.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 뭔가 달라진 게 있어. 응, 이제 먼저 연락 안 해. 반찬도 안 만들어 가고. 잘했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춘혜 언니의 목소리가 시원해 보였어요. 실제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서준이 생각에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경로당에서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서예 교실에 등록해서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봉순 씨, 글씨체가 참 예뻐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피곤해 들렸어요. 준아.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말끝을 흐리는 게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요즘 시간 되시면 좀 역시나 도움을 청하는 거였어요. 뭘? 진이가 몸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집안일도 어렵고 밥 해먹는 것도. 그제야 본색이 나오는군요. 결국 도움이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였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바로 달려올 줄 알았나 봐요. 전화도 부담스럽고 오지도 말라고 했잖아. 내 말 그대로 할게.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거든요. 진이가 좀 힘들어해서.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신경 안 써.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서예 연습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구나 싶더라고요. 받는 사람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더 이상하지 않을 거거든요. 창밖을 보니 달이 참 밝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서예 교실이 끝나고 나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다른 강좌도 알아봤습니다. 요가 교실이랑 한국사 강의가 있더라고요. 봉순 씨, 요가 같이 해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져요. 춘자 언니가 권해서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하다 보니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사 강의도 흥미로웠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걸 다시 듣는 건데 나이 들어 듣는 역사는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이 참 힘들었지요. 그래도 씩씩하게 살았답니다.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뿌듯했어요. 저도 씩씩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친해졌어요. 비슷한 또래라 그런지 이야기도 잘 통하고 서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봉순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좋죠. 어디로 갈까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함께 식사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대화하면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미용실에도 갔어요. 오랜만에 파마도 하고 염색도 살짝 했습니다. 어머, 완전 젊어 보이세요. 미용사가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한테서 문자가 또 왔어요. 엄마, 추석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특별한 준비 안 해. 그냥 평소처럼 지낼 예정이야. 답장을 보냈더니 한참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네, 차례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차례상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보고 준비하라는 뜻인가 싶었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급해 들렸습니다. 엄마, 추석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진이가 임신 중이라 힘들어하고 저도 음식 만드는 건 잘 몰라서 그럼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지 그랬어요. 지금 와서 급하다고 하면 제가 다 해줘야 하나요?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 유튜브 보면서 배워도 되고. 엄마, 예전에는 엄마가 다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모든 걸 준비해 줬을 텐데 말이에요. 추석 일주일 전 복지관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서준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얼굴이 상당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아, 웬일이야?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서준이가 마주 앉으면서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뭐가 변했다는 거야? 예전에는 저희 일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너희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니요. 그럼 무슨 뜻이었단 말인가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그냥 좀 거리를 두자는 뜻이었어요. 거리를 두자는 것과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충분히 거리 두고 있잖아.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데 왜 추석 준비는 안 도와주신 거예요? 결국 본색이 나오는군요. 도움은 받고 싶은데 귀찮은 건 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내가 원했잖아. 오지 말고 연락도 줄이라고. 엄마, 그때는 진이가 예민해서. 또 진이 핑계네요. 그럼 지금은 안 예민해. 지금은 좀 다르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필요할 때만 찾겠다는 말이네요. 준아, 엄마가 뭐야? 필요할 때만 부르는 파출부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평소에는 스트레스 주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니,
일손이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서준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래, 잘못 생각한 거 맞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었거든요. 엄마. 서준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참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똑똑히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춘혜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오늘 서준이한테 확실히 말했어. 뭐라고? 필요할 때만 찾지 말라고. 잘했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춘혜 언니의 목소리가 시원해 들렸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한테도 얘기했더니 모두들 제 편을 들어줬어요. 봉순 씨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에요. 맞아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말들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끝난 거거든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참 맑았어요. 마음도 그만큼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서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집에 찾아가도 될까요? 진이랑 함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틀 후 서준이와 진이가 함께 왔어요. 진이의 배가 제법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는데 뭔가 억지로 밝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예전 같으면 차부터 대접하고 과일이라도 깎아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저희가 엄마 마음을 몰라드린 것 같아요. 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임신하면서 예민했었는데 어머님께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진심 같지 않았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해보려고 해요. 가족이니까요. 진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진이 눈치만 봤던 것 같아요. 서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한 건 도움도 기대도 아니었어. 두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그냥 가족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진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흐름인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서준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뭔 기회?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요. 엄마랑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예전처럼이라니요. 예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네. 서준이가 당황했어요. 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자. 부담 주지 않게. 엄마, 그게 무슨. 내가 원했던 거 아니야. 거리를 두자고 했잖아.
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준이를 쳐다봤어요. 뭔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건 제가 임신 초기라서 예민했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어요. 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안 예민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어. 네, 물론이죠.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결정한 게 하나 있어. 무슨 결정이요? 서준이가 궁금해했어요. 엄마 명의로 된 적금이랑 부동산 있잖아. 진이의 눈빛이 갑자기 번쩍였어요. 역시 그쪽에 관심이 있었군요. 네, 알고 있어요. 원래는 준이한테 다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면서. 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준이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평소의 차가운 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긴. 내 돈 내가 쓰겠다는 거지. 하지만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돈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군요. 당연한 게 어딨어.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엄마, 설마. 서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응, 벌써 상담받아봤어. 시니어 전용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이야. 진이가 서준이를 째려봤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야. 엄마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야. 하지만 저희는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고 집값도 올라서 경제적으로 힘든데. 진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군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가 책임질 일은 아니야. 어머님, 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모양이었습니다. 진이야, 진정해. 서준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진이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본성이 다 드러났거든요. 이제 알겠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갈 시간 아니야? 진이 몸도 힘들 텐데.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서준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했어. 바뀔 일 없어. 정말로요? 응, 정말로. 문을 열어주니 진이가 먼저 나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제가 문을 닫았어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이가 서준이한테 뭔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야 진짜 모습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춘혜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시원한 일 생겼어. 뭔데?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춘혜 언니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날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서준이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주택연금 상담을 받아봤어요.
집값이 꽤 올라서 월 지급액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머님, 좋은 결정이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적금이랑 정기예금도 정리해서 노후 자금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숫자를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굳이 아들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순자 언니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봉순아, 우리 나이에 제주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게요. 언제 가볼까요? 다음 달 어때?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설레는 일이 생겼어요. 언제부터인가 여행이라는 게 꿈 같은 일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 있었거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새 옷도 사고 가방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더라고요. 며칠 후 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이가 아이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다행이네. 엄마, 시간 되시면 병원에. 요즘 신생아는 면회 제한이 있다며. 괜히 가서 민폐 끼치지 말게. 그게 아니라 몸조리 잘 하라고 해. 산모가 제일 중요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되었다는 기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와서 애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왜? 진이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혼자서는 힘들어해요. 역시나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어요. 산후조리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럼 미리 준비하지 그랬나요? 산후도우미 쓰면 되잖아. 그것도 비용이. 결국 돈이 아까워서 제가 무료로 해주길 바라는 거군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육아는 부모가 하는 거야. 할머니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할 일은 아니고.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가끔 봐주는 건 괜찮지만 매일 봐달라고 하면 안 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며칠 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봉순이 언니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맞아. 이제야 진짜 언니 같아.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도 다녔어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예에 작품을 하나 완성했어요. 자유자재라는 글씨였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놨어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진이를 만났어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인사는 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어요. 뭔가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이야, 몸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유모차를 들여다보니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작고 예뻤습니다. 아기가 참 이쁘네. 감사해요. 밤에 많이 우나? 네, 거의 매일.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산후조리 잘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헤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집에 가서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서준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로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뭘? 육아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건 다 그래. 너도 어릴 때 엄마가 혼자 키웠어.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요즘은 육아가 더 까다롭고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준아,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오래 간다고 했잖아. 서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이제서야 내 삶을 되찾았어.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엄마, 물론 가족이니까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일상적인 도움은 기대하지 마. 서준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래, 그렇게 알고 있어.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복지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여러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다음 달 부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좋죠. 저도 참여할게요. 메시지를 보내니 마음이 설렜어요. 앞으로 할 일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을 65세 찾을 줄은 몰랐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대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